예, 우리 이정혜 국장님 나오실 때 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정혜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일당백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샤론우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제품의 달인 요새 제품을 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 제품 교육이 공부가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신제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그 경험한 거를 전달하는 게 사실 최고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건강기능식품 분야는 사실 조금은 사람들이 거의 다 박사예요. 요새 인터넷이 굉장히 SNS나 이러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뭐 수십 초 만에 금방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고객보다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제품의 모바일에 들어가셔서 신제품 정보만 보셔도 그 많은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품이 나와요. 뭐죠? 네, 칼슘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요 칼슘이 이제 이름이 트리액티브 칼슘인데 이제 말 그대로 트리자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액티브 활성화된 칼슘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건데 이게 굉장히 사실 기다리던 제품이었어요. 예, 칼슘이 그 저희가 멀티비타민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을 때 그 영양 성분들을 골고루 이제 섭취하긴 하는데 칼슘이 저희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지만 또 가장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칼슘을 만약에 부족하게 됐을 때는 147가지의 질병에 걸린다라고 할 정도로 칼슘만을 특화시켜서 팔고 있는 건강 그 보조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근데 기존에 저희 무슨 칼슘이 있었죠? 네, 추어블 칼슘. 추어블 칼슘의 종류는 뭐였나요? 유청칼슘이었습니다. 우유에서 원심 분리해서 나는 칼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채택한 거는 유청칼슘이 이제 체내 흡수율을 많이 돋거든요. 그래서 유청칼슘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잘 못 먹었어요. 저희 집으로 우유를 전혀 안 먹어요. 그 우유 맛을 싫어해갖고 그 맛이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 큰 거를 삼키기는 어렵고 그래서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유 맛에 민감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멀티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멀티비타민의 그 뒤에 그 비타민의 그 함유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그 비타민의 종류는 거의 100%, 200%가 함유되어 있는데 칼슘은 한 47%? 약간 그러니까 일일 권장약에서는 약간 부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멀티비타민과 같이 이렇게 추어블 칼슘이나 요번에 새로 나오는 트리액티브 칼슘을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정제로 삼키기 좋은 그것도 여러 가지 3종 칼슘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칼슘에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볼까요? 이제 그 칼슘 하게 되면 어쨌든 뼈 건강, 그다음에 치아 건강 뭐 이렇게만 보시기 쉬운데 이따 이제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그 케이블 TV에서 나온 건강 프로그램 보시면 이제 칼슘의 중요성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에도 왜 특약 보게 되면은 그 골절 특약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서 가장 부족한 것들이 칼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기만 하면 타박상이 아니라 골절이 된대요. 그래서 그 골절 특약이 올라갔어요, 보험 수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그 어르신들 왜 한번 고관절 뭐 70대에 부러지면 못 일어나셨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그 청소년기랑 그다음에 60대 이후의 어른들한테 가장 부족한 또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골다공증의 그 부족해서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점차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그래서 체내 이게 또 들어갔네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골다공증의 발생이 여기 보시면 70대에 10명 중에 1.5명은 다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굉장히 취약한 형태죠. 그래서
그 골다공증이 지금 연령대로 이렇게 보시게 돼도 거의 한 700에서 800대가 저희의 섭취 권장량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연령대가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12세에서 14세에는 거의 1000에서 900 정도가 필요하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700에서 800 정도의 높은 칼슘 섭취량을 몸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섭취되는 양은 한국인이 보통 섭취하는 양이 한 300에서 400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족한 칼슘이죠. 우리 그럼 칼슘에 관련돼서 간단한 영상 보고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과 비타민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칼슘과 더불어 최근에 이제 기적의 비타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딱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의 본론은 비타민 D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가뿐하게 뭐 칼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뼈 건강에 칼슘은 너무나 당연하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결국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뼈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약해서 골절도 돼요. 그거는 바로 칼슘의 농도에 따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칼슘이 많으면 단단해지고 칼슘이 적으면 약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그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셨습니까?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147가지나 되는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바로 칼슘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7가지가 올 수 있다고. 제가 아는 병 다 합쳐도 한 100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근거 있습니다. 그 노벨상 후보자였던 월락 박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연사 하신 분 3,000명을 대상으로 부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제 결핍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중에서도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147가지나 됐다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므로 인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과 같은 근결각계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몸 장기 전체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말씀 맞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은 우리 몸 세포 60조의 세포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인간의 세포에서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들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데 또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뼈를 녹인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파레트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나오게 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만약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골 감소증이 생기고 골 다공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뼈가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뼈에서 녹아있는 칼슘은 우리가 좋지 않은 악성 칼슘이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칼슘이 혈관 벽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저 오늘 진짜 놀라운 사실 많이 하네요. 정말 뼈나 뭐 이런 거, 칼조, 비타민, 칼슘 이런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상중 원장님, 네. 동맥경화와 칼슘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을 하는데요. 예. 이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 속에 나온 칼슘이 혈관 벽 안에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칼슘이 쌓여서
거기가 이제 딱딱해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게 또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거기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가 더 딱딱해지고 혈관 내를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게 동맥경화고요. 이게 이제 딱딱해지다 못해서 아예 혈관 안을 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가는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조직이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예,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심장병 걸린 게 칼슘 부족으로 걸린 건가요? 아, 글쎄, 피가, 그쪽은 피가 탁해서 걸린 거고. 거기 깨끗해서 걸렸어요? 나는 운동 부족으로 걸린 거고. 무려 147가지 병에 걸리게 만드는 칼슘. 결국 뼈를 위해 칼슘을 챙겨 먹는 것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당뇨나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을 불러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췌장에서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와서 거기를 자극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들은 칼슘 섭취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즉,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147가지의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아마 이 영상 이제 끝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성인병과 연관돼서 그리고 칼슘과 섭취하셨을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 나오니까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좀 보시니까 어떤가요? 칼슘이 놀랍나요? 네. 그러니까 제 쪽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도 이 칼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온 칼슘이라 그래서 굉장히 고가예요. 한 병에 한 50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암 환자들이 찾아서 캐나다에서 그 어떤 박사님이 개발한 칼슘인데 그 칼슘을 이제 굉장히 고가로 파는데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찾아서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할 때 제일 많이 고객들한테 듣는 게 이제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뭐 이렇게 성인병에 관련돼서 질환들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모임과 뭐 연관성이나 이러한 것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칼슘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뼈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혈액에 칼슘이 한 1% 정도가 있는데 칼슘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어디서든 이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제 뼈에서 가져갔을 경우에는 그게 그 혈관 벽에 붙으면서 석회화가 진행돼서 이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몸속에서 체내 칼슘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 같이 당뇨가 있으신 분도 칼슘의 섭취에 유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칼슘 엄청 챙겨 드셔요. 본인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추어블 칼슘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이번에 아마 이제 트리액티브 칼슘이 나오면은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트리액티브 칼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 보시면 한 장에 이 트리액티브 칼슘의 컨셉이 정확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칼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의 추어블 칼슘은 유청칼슘 한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유청칼슘 외에도 또 다른 이제 2종이 더 들어가서 3종류의 칼슘의 복합칼슘 성분을 가졌고, 그다음에 칼슘이 하게 되면 반드시 짝꿍이 돼야 되는 비타민 D라든가 K라든가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분들을 도와주는 칼슘의 흡수율을 도와주는 영양소가 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뼈에 좋다고 하는 우술이라든가 차가버섯이라든가 홍화씨 뭐 이런 거 있죠. 그 전통적으로 뼈에 좋다고 하는 또 5가지 부원료가 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리액티브 칼슘은 뼈 건강과 칼슘에 관련돼서는 총체적으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종 칼슘의 종류가 이제 기존의 유청 칼슘 외에 해조 칼슘, 이제 구연산 칼슘, 그러니까 동물성 칼슘과 식물성 칼슘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1 정도. 저희 추어불 칼슘에도 이렇게 있죠. 칼슘이 200 들어가 있으면 마그네슘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만약에 칼슘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또 마그네슘이 빠지고요. 마그네슘이 과다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칼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도 이제 서로 견제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 왜 그 경쟁자 나와 성적이 비슷한데 제가 잘하면 이제 더 자극을 받으면서 나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지만 왠지 경쟁의 입장이고 뭐 그런 관계래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그래서 칼슘이 만약에 칼슘만 있다고 해서도 전혀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은 거의 칼슘 제제다 그러면은 마그네슘이 항상 짝꿍으로 붙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그 칼슘의 역할들을 흡수들을 다 도와주는 비타민 D, 비타민 K, 구리, 망간들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으로 우리가 뼈에 좋다고 하는 가시오가피, 홍화씨, 토사자, 우술, 차가버섯 또 5종의 부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하시다 보면 전 식품이 부원료가 다 좋아요. 저희 아이루테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하게 보시면 그 부원료의 함유량이라든가 그 종류를 보게 되시면 애터미께 참 종류가 다양하고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나온 트리액티브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180정이니까 1일 3회 그러니까 1회 1정이니까 하루에 한 3정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일 3회라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이제 멀티비타민도 보시게 되면은 하루에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는데 하루에 막 4알씩 삼키시는 분 있죠. 근데 그럴 때 물론 뭐 나쁘지는 않으나 흡수가 적습니다. 칼슘은 특히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절대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3회다 그러면 그냥 하루에 한 번 한 정씩 그렇게 드시는 게 가장 몸에 흡수율을 좋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써 있죠. 전 성분이 써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선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뼈 건강을 위한 트리액티브 칼슘의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종 칼슘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식물성 칼슘인 해조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추어불 칼슘인 유청 칼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흡수 및 소화가 좋다고 하는 이제 구연산 칼슘 이렇게 해서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에 용이한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칼슘은 450, 마그네슘은 225. 추어불 칼슘은 약간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흡수가 용이한 이상적인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기타 이제 그 비타민 D와 K의 역할은 이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6가지의 그 기능성 비타민들이 어디에 주로 이것들을 이렇게 다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어디에 사용하고 이거 잘 기억은 안 나시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어쨌든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그러니까 칼슘의 역할이 아까 그 유튜브에서 보셨듯이 단순하게 뼈 건강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생성과 이완에도 관계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경 물질의 전달에도 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그 ADHD 있죠.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정서불안이고 이러면 칼슘을 처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좀 신경에 대해서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도 칼슘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신경의 전달 물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요새
많이 화가 난다 그러시면 일단 뭐 칼슘, 그 다음에 밀크시슬 뭐 이런 거 드셔야 되는 거죠. 뭐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간 거고, 또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칼슘 먹고 햇빛 찌면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이제 칼슘이 흡수되고 칼슘과 인이 제대로 흡수돼서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트리액티브 칼슘이 어쨌든 그 저희가 칼슘을 먹는다 해도 흡수가 진짜 걱정돼서 몸에서 제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다 이상적으로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상적인 혈액 응고에도 그 기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필요한 그 비타민의 영양소가 비타민 K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뼈의 형성과 그다음에 근육의 형성과 이완, 그다음에 신경 전달 이런 거에 포함되는 모든 영양소들이 다 포함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해조칼슘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해조칼슘, 뭐 비소성 칼슘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쉽게 식물성 칼슘으로 대표적인 거 해조칼슘, 그다음에 동물성은 이제 우유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 구분이 되니까 동물성 칼슘으로 그거가 되고, 그다음에 구연산 칼슘은 구연산 칼슘을 쓰는 이유는 체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구연산 칼슘을 이제 포함해서 쓰게 됩니다. 비소성 칼슘의 뜻은 크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고온 칼슘, 저온 칼슘, 뭐 소성이냐 비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소성이 보통 우리가 그 건강기능식품을 그 양배추즙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저온에서 착즙하는 게 영양소 파괴가 제일 적잖아요. 이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비소성이면 저온에서 그 추출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중 칼슘이 아주 복합적으로 배합이 돼서 흡수를 좋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고객한테 가서 이러한 전문적인 것들이 뭐 다 떠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신제품이 나올 때 훑어보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칼슘을 먹을 때 기존의 칼슘과는 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시중의 칼슘보다는 이게 뭐가 더 월등한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칼슘이 여러 가지의 특히 그 노년성 장애나 청소년기한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나아가서는 성인병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푸시는 거죠, 스토리를.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칼슘의 역할들을 이 트리액티브 칼슘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의 역할, 여기도 나오죠.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증가시켜서 체내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흡수를 해야지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마그네슘을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은 흡수를 위해서 항상, 아까 공부 나랑 성적 비슷한 친구, 자극되는 친구라 그랬죠.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가 또 저해되고 참 애매한 관계예요. 마그네슘이 또 칼슘이 적으면 마그네슘의 흡수가 증가하는 미묘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을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게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 이 비율인데 그걸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K, 그래서 비교적 제품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1일 권장 칼슘량에서 제일 다 전 연령대가 칼슘이 가장 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특히나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12세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고 연령대가 가장 지금 현재 취약한 형태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연령대가 가장 이제 칼슘의 보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섭취 대상은 사실 전 연령대에 다 포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기와 60대 이후의 연령대에는 반드시 필수한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시되죠? 3시.
네, 3시에 주문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래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내가 효과를 느껴보고 또 좋은 경험을 갖고 저희는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제품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먼저 섭취하고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이제 칼슘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칼슘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그 기존에 요새 우한 폐렴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그러한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 한번 묶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2015년도에 메리스 파동 났을 때 그 해모임 품절 난 거 아시죠? 제가 분명히 마스크도 품절 날 것 같아서 구정 기간 동안에 단체톡에 마스크 분명히 품절 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놔라 그랬더니 이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신 분도 있는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품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은 다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희도 대량 주문 받았는데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2종류가 있잖아요. KF80, KF94. 그거 구분은 아시죠? KF8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이제 80% 차단, 저희가 항산 마스크 대용으로 나왔으니까요. 그 하는 거고 94는 이제 90% 이상, 95% 정도의 그 차단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다 차단되죠. 근데 이번에 같은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거의 94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94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을 예방한 공기로 오염될 수 있는 전염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KF94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94를 노인분들이 쓰시면요 숨을 못 쉬세요. 이게 아마 94 착용해 보셨죠? 네, 94 어떠세요? 참으실만 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숨을 못 쉬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 마스크 하시게 되면 호흡곤란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마스크만 차단하셔도 이제 공기 정도의 올 수 있는 것들은 침이 튀기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리스 왔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손 씻기가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이든 94든 이제 준비하셔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전혀 안 되죠. 일회용이에요. 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거를 왜 겉은 멀쩡하잖아요. 겉은 멀쩡하니까 그 다음 날 다 또 이제 해갖고 이렇게 걸어놨다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그 바이러스랑 그 미세먼지가 다 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체하셔갖고 사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스크 내가 써보면 알잖아요. 써보시면 벌써 여기 습기가 차면서 제 침이 다 이렇게 해서 딱 덮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냥 하루 일회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에 좋은 제품이 저희 이제 해모임이랑 이제 홍삼단이랑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핸드숍 요새 꼭 이용하거든요. 메리스 때도 그 핸드숍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손 씻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근데 그냥 비누를 쓰시는 것보다 핸드숍을 쓰시게 되면은 세정력뿐만이 아니라 그 세균에 대한 것들이 거의 90% 이상 다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라 이게 지금 이것도 좀 품절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전염병은 다 구강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 요번에 이제 우한 폐렴 같은 거는 무서운 게 무슨 각막에 그거 갖고도 이제 전염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잠복기 기간에도 전염이 가능하다 이래서 사실 파급력이 있는 거거든요. 치사율은 메리스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사스, 메리스, 그다음에 요번에 왔던 우한 폐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포유류나 조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을 그래서 그 박쥐와 사양 고양이가 매개가 된 게 이제 그 메리스였고, 그게 사스였나요? 그리고 박쥐와 낙타가 그거 된 게 메리스였고, 요번에도 또 박쥐에서 유래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인간이 살아가는데 뭔가 이제 그래서 조금 덜
좀 혐오스러운 식품을 먹는다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위험한 일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유튜브나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막 그러한 것들 신기해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피가 깨끗하신 분들 보면은 진짜 음식 자체를 정갈하고 깨끗한 음식들을 주로 드시더라고요. 근데 만병의 근원은 피에 있다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 사실 해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했을 때 항상 기본을 내가 평소에 내가 그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모임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요새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해갖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객한테 컨택을 할 때도 이왕이면 이제 사람들의 신경들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터미 해모임은 이제 지친 면역 세포를 깨우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모임과 홍삼의 구분점은 뭐냐? 면역 세포를 조절하는 게 이제 해모임의 역할인 거고 기존에 홍삼이 가졌던 거는 면역의 증강을 원하는 거고 이렇게 조금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제1호로 개별 인정형을 받은 게 이제 해모임의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말을 하기보다 이게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얘기했을 때 뭐 해모임이 폐렴에 우한 폐렴에 도움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약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냥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체내에 침입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역이 왜 똑같이 메리스가 왔을 때도 한 병실에서 걸리는 사람 있고 안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차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면역의 차이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게 우리가 일단 걸리면 늦어요. 감기도 인플루엔자도 일단 걸리면은 독하게 앓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활동하시는 분은 오늘 조금 목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홍삼 한 포에 해모임 한 포에 원당 2스푼 넣어서 그거 무슨 차라 그러죠? 해홍당차. 그거 다 드셔보셨죠? 꼭 타 드셔요. 저는 요새 조금 점포를 간다거나 이러면 해모임이랑 홍삼 집어넣고 원당도 조그만 비닐 패키지에 담아서 가서 그 자리에서 타줘요.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고 안에서 또 히터 틀고 있게 되면 몸이 건조하게 되면 병균 침입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폐렴에서도 주의사항 중에서 항상 이 구내 안에를 건조하지 않게 하라가 권고 사항이에요. 수시로 물을 섭취하고 이 구강 구조를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홍당차 준비해 갖고서 작은 노력들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인상적으로 고맙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갈 때 제품에 대한 샘플을 갖고선 이제 그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거 먹고 참 좋았잖아요. 그럼 너도 먹여주고 싶고 한번 느껴봐주고 싶은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역의 차이일 때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인정을 받은 게 해모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 기능에 관련된 건강 식품은 이게 중요한 거죠. 면역 세포를 증진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고 우리 몸에 지금 이제 해로운 외부 물질들이 지금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세포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기능. 우한 폐렴도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이토카인이 무분별하게 과잉으로 그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비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 약이 없는 거죠. 처음으로 발생된 바이러스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 이러한 면역 체계들이 잘 그게 돼 있다라 그러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안전하게 지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그 면역에 대한 중요성들을 얘기할 때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돌 때는 상당한 이제 공감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몸에 다른 과다 광고 하실 필요 없이 NK세포 활성화, 사이토카인 생성, 그다음에 면역세포의 활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NK세포는 이제 대표적인
대식 세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NK 세포를 치게 되시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암 세포가 모든 정상인한테 다 있다 그랬죠. 그 암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상인한테 다 있는데 면역이 좋은 사람들은 그 정상 세포들이 암 세포한테 보다 이제 비율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잡아먹히지 않는 거죠. 근데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그 암 세포가 이제 정상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제 변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이게 이제 NK 세포의 활성화를 원료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해모임이 획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조군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해모임 먹기 전에 NK 세포예요.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질 않아. 바이러스가 침입했으면 나가서 쌓아줘서 이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 수도 적건이에요. 활동량이 없는 거죠. 근데 저기선 분명히 NK 세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해모임을 먹은 후에 보게 되면은 이 세포 자체도 숫자도 많아지고 얘네들이 다 활동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지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걸 획득을 한 거예요, 해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NK 세포의 활성화에 대해서만 면역 세포가 뭔가 들어왔을 때 내 세포가 단단하게 마치 군대 해병대처럼 나가서 이 적들과 싸워준다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그 신경 전달,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 그 면역 세포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라고. 그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토카인의 생성에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K 세포는 사이토카인의 신호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대식 세포고 그 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의 신호를 받아야지 움직일 수 있는 세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면역 세포의 활성화 이거를 받았다. 그게 해모임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해모임 한 포 쭉 팔면서 맨날 뭔가 이제 이 세포가 건강해지는 이제 그 느낌을 항상 우리 회장님이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먹는 거와 그런 또 이미지를 항상 하게 되면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특허 상황 이러한 것들 강조하시면 됩니다. 그 개발 스토리도 이제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해모임에 관련된 이제 가장 중요한 컨셉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모임을 보통 하루에 얼마 정도 드시나요? 3봉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 식후에 드시나요? 아니면 공복에 드시나요? 공복. 그래서 그 해모임에 대해서는 식전이 좋다, 식후에 좋다 그건 없는데요. 저희가 많은 사업자들이 먹어본 결과는 공복이 좋다. 공복에 흡수가 좋다 이렇게 다 보여지고요. 공복에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그 4시 정도 이제 약간 허기 지늘 때 이제 해모임 한 포나 2포 정도 먹으면 그 허기가 좀 채워지면서 힘이 조금 나잖아요. 그 해모임이 힘이 나는 이유는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특허받은 고기 보시면 조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돌죠. 그리고 그 피를 생성을 하게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예민하신 분들은 해모임 안 드세요. 피가 다시 도는 느낌이 나갖고 에너지가 약간 생성되는 그 기분이 나서 뭔가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다시 일해야 될 것 같은 반짝 깨요 이게 좀 그게 있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한 4시 정도 활동 있을 때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에도 아무 영향이 없고 별로 예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직전에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그 해모임을 한 2포 정도 이렇게 해용당차를 타 먹으면 이렇게 몸이 딱 따뜻해지는 그 기분을 느거든요. 이제 잘 때 먹을 때가 좋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는 이제 해모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화장품도 백인 백색이듯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해모인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다량 복용했을 때 얼굴에 굉장히 그 발진이 뭐가 나서 피부과를 엄청 돌아다녔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해모임에 대한 그 반응들 그 뭐라 그러죠? 그 명현 반응이 아니라 그 책 뭐죠 이름이? 호전 반응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 호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예, 나올 수 있는 나쁜 반응이 아니라 몸이 이제까지 나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갔을 때 그 나아지는 반응들이 뭐 발진이든 어지러움이든 위속쓰림이든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그냥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고객들 반응에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다, 나 속이 쓰리다, 뭐 너 이거 맞는가 보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거의 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해모임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고 다 그럽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그래서 평소에 위장 장애가 있었냐고 여쭤보면 다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위궤양이나 위염. 근데 저번에 그 해모임이 11월 달에 의학지에 보고된 거 바에 의하면 시메티딘과 유사할 정도의 위장 장애를 효과적으로 염증을 제거하는 그 효과가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메티딘 같은 경우는 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을 앓는 사람이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약인데 그 정도와 유사한 정도의 그 염증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학신문, 약업신문에 다 보고가 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를 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홍삼단 한번 넘어가도록. 여기도 항상 그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해모임도 그렇고 여기 나오면 개별 인정형이 뭐냐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고 면역의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그 기능식품에서 포장을 해서 냈을 때는 한두 마디로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회사가 얼마나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만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내가 알 수 있으면 되고요. 홍삼도 이 표지에 나오는 딱 그 표시입니다. 100% 이거 중요하죠. 100%. 홍삼 100%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가 2개죠. 특허 2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세노이드 가 그람당 20mg 들어있다. 요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특허가 이걸 받은 거죠. 입자를 비드로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은단의 형태로 해갖고 비드 형태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온 홍삼은 저희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떠한 부형물이나 이런 게 첨가된 게 아니라 100% 홍삼으로 비드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삼을 그 시중에서 할 수 있는 홍삼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농축으로 해서 보통 홍삼은 뭐 6번, 9번 막 이렇게 찌고 말린서 그 인삼과 다른 형태의 사포닌 형태를 지니는 게 이제 홍삼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진세노이드 함량은 비슷하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삼으로 진행됐을 때 증가되는 그 기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기존의 인삼과는 다르게 증가가 된다 해서 이제 홍삼을 이제 선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홍삼은 그렇게 6번 찌고 말리고 해서 거의 추출 방식으로 홍삼의 그런 원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이 있으면 끓여서 이제 추출액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정관장이나 뭐 기타 그 뭐 한삼인이나 이렇게 해서 타사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 이렇게 까만색 고약 형태로 해서 떠먹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추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보면은 이렇게 추출 방식으로 해갖고 아주 그 뭐죠? 그냥 고약과 같이 이제 정액만 이렇게 아주 추출을 하는데 문제는 이 몸통, 그러니까 홍삼의 그 뿌리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홍삼의 몸체 자체에도 사포닌 성분이 거의 40%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장에서 이걸 나중에 알아서 처음에는 소 사료로 줬어요. 이거를 분말화 시켜갖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동인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화장품, 왜 그러면 여기 자체에도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 알아서 이제 화장품으로 제조해서 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민은 이러한 추출 방식이 아니라 홍삼이 있으면 그냥 이 홍삼 자체를 그냥 수분을
다 날린 거예요. 수분을 날리면은 수분을 날린 상태에 이제 그 몸체가 남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비두화한 거죠. 분말화 시켜서. 그래서 그렇게 시중에 이러한 식으로 수분을 날려갖고 그걸 분말화한 거는 참다한이라는 브랜드랑 애터미 거뿐입니다. 근데 참다한은 또 분말화한 거를 다시 이제 고약처럼 증류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선 그렇게 떠먹는 거고, 저희는 휴대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간편하게끔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조금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자에 여기 보게 되면 전에 거보다 저희가 입자가 더 작아졌어요. 그거 느끼시나요? 예, 그래서 찬물이나 이런 데도 잘 녹도록, 그리고 드실 때도 입안에서 잘 녹도록. 그래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용으로 그냥 드셔도, 그러니까 저도 홍삼을 꾸준하게 드셨던 분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그냥 드셔보시라 그러거든요. 그럼 굉장히 진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의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람당 20mg이라는 건 이 앞에 써 있잖아요. 보통 그람당 4g에서 5g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가격이 거의 20만 원대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 애터미 거랑 비슷하게 싸다 해갖고 그 뭐 한 달분이 한 6만 원, 7만 원 나온 거 있으면 반드시 식품의 유형을 살펴보실 때 홍삼 100%가 아닙니다. 홍삼 5%, 10%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부원료로 채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보실 때는 식품의 유형을 확인해서 가격 비교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기술, 휴대가 간편한 비드 형태로 한 거가 특허고, 그리고 97%의 홍삼 농축액 분말과 홍삼 분말을 사용한 100% 홍삼이다. 그리고 국내산 인삼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시게 되면 홍삼이나 해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철저한 원료 입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협력 업체를 점검을 하고 원산지 증명, 수삼연분 확인서, 그다음에 경작지 증명, 잔류농약 시험, 뭐 이러한 것들을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고 그래요. 해모임도 마찬가지거든요. 해모임도 재배지를 다 농가 계약을 해갖고 품질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강, 저희의 대표적인 홍삼이나 해모임에 같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취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것도 있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특허증도 애터미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걸로 하나 볼까요? 네. 그러면은 아까 예. 아니요, 저쪽에로 할게요. 이건 아까 띄어놨는데. 네, 네, 띄어놨는데. 여기 보실게요. 예, 그거 띄어난 거. 예, 지금 신제품 나오고 나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나오고 나서 바로 품절이 돼갔고요. 새로운 신제품을 제가 못 사봤어요. 근데 진짜 제가 애용하던 제품이고 선물도 많이 했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보다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 그린 프로폴리스 이거 다 이용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 그린 프로폴리스의 특징 같은 거 한번 잘 씻고 요새같이 전염병 돌 때는 그냥 필수 아이템이에요, 사실. 품질 좋은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를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스프레이 타입으로 제조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애터미 이 그린 프로폴리스의 그 식품의 유형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그냥 구강 스프레이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강의 청결제나 이러한 식으로 기타 가공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식품의 유형을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먹어도 되시죠. 그래서 하루에 이거를 많이 뿌려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많이 뿌려도 됩니다. 그걸 다 실험을 해봤대요. 네, 그래서 그 감기 기운이 있는 분한테 제가 이걸 줘보고선 했더니 그날 이제 자기가 그 상태였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고객들도 섭취를 이렇게 이용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특징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해볼게요.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브라질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산 프로폴리스는 이제 녹색, 약간 붉은기를 띱니다. 근데 이거를 최고로 보는 이유가 요 안에 들어간 프로폴리스가 우리가 염증에 탁월하고 바이러스 퇴치에 탁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치약을 써봐서, 그렇죠? 근데 브라질산은 특별한 또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브라질 그 정부에서도 이걸 자기네들의 그 천혜의 그 뭐죠 특산품으로 할 정도로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는 따로 자기네들이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되고 요 성분이죠. 아드레필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실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거 이제 뿌리게 되면 특이한 이제 향과 그다음 이제 붉은 요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주변이 다 빨개요. 예, 붉은 그것 때문에 약간 혐오스럽다 이래서 그거 조금 그 향이랑 그런 걸 조금 개선했다 그러는데 새로운 거 사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못 사보셨어요? 아 사보셨어요? 좀 개선이 됐나요? 전에 거보다? 아 그래요. 향이 조금 깔끔하게 됐어요. 예, 향을 조금은 사실 이게 조금은 독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개선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질산에서 저희가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게 브라질 아피스 거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서 아피스 거를 점검을 해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는 스프레이형이 그 개당 가격이 한 15,000원, 18,000원대 돼요. 근데 저희는 이거 몇 병에 18,000원이에요? 3병에.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품질의 아피스 거를 수입해서 쓰는데 다른 데서 사서 쓰시려면은 한 병에 18,000원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18,000원에 사갖고 2명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그걸 보시면 여기 써 있네요. 브라질의 권위 있는 프로폴리스 전문 생산 업체 아피스 거를 쓴다. 그래서 아피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감기 기운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다 손과 구강으로 다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품절이 풀렸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거랑 핸드숍이랑 막 이렇게 해갖고서 고객한테 그냥 프로모션 해갖고 다 해도 다 살 제품들이거든요. 하나씩 묶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강의 전염과 그 다음에 청결과 이러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도 약 잘 안 먹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제 목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면역 제품,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구강 제품 이렇게 해서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숍 한번 한 3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숍은 사실 저희 보면은 뭐 그냥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를 볼게요. 위에서 이 핸드숍을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는지 그 위에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잠깐 1분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숍 하나로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살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12만 마리. 손만 잘 씻어도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천연유래 98%에서 찾은 복합 세정 성분으로 깨끗하게. 우리 가족 손 건강 지킴이 애터미 핸드ソ애터미 핸드소프가 함께하는 손 씻기 캠페인. 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손에 젤을 짜고 양손을 문질러주고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하고 문지르고 손가락 하나하나 돌려주고 깍지 끼고 문지르고 기분 좋은 향기까지 은은하게. 이제 우리 가족 건강 애터미와 시작하세요. 애터미 핸드ソ네, 손 씻기 다 잘 보셨죠? 메리스 때도 이거 엄청 손 씻기 했거든요. 우리 전 그냥 손바닥만 비비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요 과정 하셔갖고 그 사실 저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이제 고객한테 프로모션하게 돼 있지만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같이 이제 이러한 전염병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 만남이 다 절제가 될 정도로 그 생활 패턴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내가 뭘 고객한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제 그 전염병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 조금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활동도 좀 위축이 되고 그런 때지만 이제 뭐 전화로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 비록 여러 가지가 이제 품절 났지만 품절 나기 전에 홍삼단, 해모임, 그다음에 핸드숍 이러한 것들 작은 제품이지만 전달하셔갖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